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장 후 투자자들이 가장 바쁜 오전 10시 정보의 홍수 속에서 깔끔하고 현명한 투자 전략 팍스 브런치 출발하겠습니다. 저는 앵커 한시정입니다. 간밤에 우리가 기다렸던 10월의 미국 CPI 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것이 예상보다 둔화됐다라는 것으로 발표가 되면서 우리가 우려했었던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감은 확실히 완화되고 있는 듯한 모습이죠. CPI 지수를 보니까 유가 하락이 이 CPI 지수를 끌어내렸다라는 분석인데요. 이에 따라서 채권 금리도 하락하는 등 증시에는 긍정적인 영향들이 계속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개장 전의 기사에 따르다 보니까요. 한동안 우려감을 모았었던 미국의 셧다운 우려 소식, 이것도 미국 하원에서 일단락됐다라는 임시 예산안이 통과됐다라는 소식이 개장 전에 전해졌는데요. 긍정적인 소식들이 많았습니다. 미국 지수부터 3대 지수 확인해 보시죠. 간밤에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1.43%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나스닥은 2.37%, 그리고 S&P 500 지수가 1.91% 강세 보여주면서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국내 증시도 상승 탄력을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어제부터 우리 시장 양 지수 모두 상승하는 모습이죠. 특히 코스닥에서 어제 2% 가까운 상승세가 나타났는데 2% 넘는 상승세가 나타났었죠.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역시나 2% 안팎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1.8% 정도, 코스닥은 1.91% 정도 상승을 해주고 있는 움직임이고요. 오늘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테마와 대부분의 섹터, 대부분의 종목들이 강세를 가져가고 있는 시장입니다. 또 2차 전지주들의 상승, AI 쪽도 강한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 시장에서 우리가 짚어봐야 되는 내용들 살펴봐야 되겠죠. 오늘도 글로벌 시장 분석부터 투심이 쏠리는 기업 산업 이슈, 그리고 실시간 특징주와 공략주까지 45분이라는 시간 동안 압축적으로 준비했습니다. 저희 방송 보시면서 성공 투자하시는 건 물론이고요. 또 이후 방송에 출연하시는 전문가 멘토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기회 마련되어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오늘도 본격적으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팍스 브런치에 첫 출연하시는 전문가 멘토님 인사 나눠볼 텐데요. 개미대학의 전석 멘토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 개미대학 보통 이제 개미대학으로 알고 계시고 이제 이번에 팍스에서 이제 새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된 전석이라고 합니다. 주말에는 이제 토요일 날 12시 강의에 이제 나왔었는데 오늘 처음으로 이제 주중에 10시에 이제 민영 아나운서분과 함께 해가지고 무척 떨리고 예, 잘해야 될 텐데 그런 걱정했습니다. 네. 긴장 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네, 긴장 너무 많이 했어요. 근데 워낙 이렇게 주식 투자에 대해서 공부도 많이 하시고 또 개미 대학이라고 별칭을 붙인 만큼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정말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고 계신 분이라고 들어서 저희가 정말 어렵게 이 자리에 모셨으니까요. 여러분들 약간은 긴장하고 계시는데 이 설렘 반 긴장감의 시장을 같이 즐기시면서 오늘 방송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첫 출연이신데 또 다행히 시장이 너무 잘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좀 기분 좋게 출발할 수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인 것 같기도 합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첫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지금 어제부터 이제 국내 증시는 좀 회복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 간밤에 미국 시장에서 또 CPI 지수가 긍정적으로 나타나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 벗어나는 듯한 모습입니다. 일종의 좀 해방감도 느끼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사실 아직까지 경계감은 좀 둬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시장의 모습이 긍정적으로 흘러갈 것이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너무 좀 섣부르게 낙관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보시는지 멘토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저는 근본적으로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 어저께 그 CPI 숫자가 그다음에 근본 CPI도 그렇고 헤드 CPI도 그렇고 낮게 나온 게 이제 향후 주식시장에 굉장히 강력한 좀 변곡점, 그러니까 바닥을 확인해주는 그런 이벤트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주식 투자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이거 내일 오를까 말까 그거를 고민하는 것보다는 긴 호흡으로 봤었을 적에 6개월 혹은 1년 후에 주가가 오를까 안 오를까를 고민하는 게 어느 게 더 쉽다라고 만약에 저한테 물으신다면 저는 내일의 주가를 맞추는 것보다는 3개월 혹은 6개월 후의 주가를 맞추는 게 더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특히 지수 관련해서는 또 어떻게 보면 답이 좀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금리는 이제 올리기 힘들죠. 그죠? 연준위에서 만약에 아직 인플레이션이 안 잡혔어, 금리를 올려야 돼 라고 했을 때는
더 많은 증거를 갖고 와야 될 거예요. 네. 앞으로. 예? 자, 이런 게 안 좋았어, 이런 게 안 좋았어. 더 많은 증거들을 갖고 와야 되는 건데 현실적으로는 좀 그건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내일 뭐 PPI 지수가 발표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한 번 더 확정을 시켜주면은 좀 더 상승적인 탄력적인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근데 또 다행인 건 뭐냐면은 미국에서 예산 합의를 했잖아요. 네. 그게 만약에 예산 합의를 안 했으면 또 미국 국채금리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쵸. 그 빌미를 제공했을 텐데 그것도 다행히 됐고 이제 하나 이제 호재를 또 이제 기다리는 거는 내일 중국하고 미국하고 이제 정상 회담을 하잖아요. 네네. 그 미국의 국채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게 중국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제발 자기네들 그 국채를 좀 매도를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매도를 하게 되면 또 뭐가 올라갑니까? 미국 국채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이랑 조금 이제 지금 좀 잘해봐야 되는 그런 시기가 왔고 또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나 필요한 반도체 있잖아요. 그렇죠. AI용 반도체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둘이 좀 잘 얘기하지 않을까. 그러면은 미국하고 중국하고 좀 관계가 좋아지면은 상대적으로 수혜를 많이 받는 것들이 뭐냐면은 여타 업종보다는 저는 반도체 업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업종은 중국에서 지금 우리 공장을 많이 짓고 있는데 그 지금 제대로 거기서 매출이 안 나오고 있잖아요. 네. 중국 쪽에서는 저세양만 지금 생산하고 있고. 그러면 중국에서도 어차피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나라 반도체도 중국에다가 수출할 수 있는 그런 길이 터진다고 하면은 반도체 업종에 더 훈풍이 불고 그다음에 또 삼성전자가 지금 잘 가고 있어요. 굉장히 잘 가고 있는 모습인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뭐 HBM 관련해서 조금 하이닉스보다는 늦어지만 그래도 고무적인 건 2분기 때 실적이 좀 바닥을 찍었다라는 거죠. 실적을 바닥을 찍고 이제 내년 1분기, 2분기는 실적이 더 좋아질 거라고 나타나지기 때문에 여러모로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좀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당장 내일은 몰라요. 네. 내일은 어떻게 알아? 내일은 모르는데 금리는 이제 스탑. 12월에도 아마 못 올릴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가요? 금리에 대한 우려는 일단은 벗어난 것이다. 네, 없고. 네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3개월이나 6개월 이후의 전망을 좀 봤을 때는 긍정적으로 전망해 볼 수 있겠다. 이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미중 정상회담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시진핑 국가주석이 또 회담 장소에 도착을 했다라는 속보도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여기에서 한 번 더 긍정적인 소식들이 나오게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국채를 사줄 주체가 필요하고 또 중국에서는 반도체에 대한 수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의존을 서로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 그래서 양국 관계가 조금 더 회복이 되기를 기대를 하면서 오늘 주식시장도 긍정적인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업종별로 지금 반도체를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반도체 오늘 시장에서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우리 시장에 또 한 가지 소식이 MSCI 지수 편입에 대한 내용이 발표가 됐죠. 포스코 DX, 금양, SK텔레콤 예상대로 이 세 종목이 새롭게 편입이 되게 됐는데 오늘 포스코 DX랑 금양 그래서인지 좀 2차 전지주들 주도하면서 강하게 출발하는 모습이고 이 외에도 전반적으로 2차 전지 종목들 에코프로 BM 강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좀 급등락을 오갔었던 2차 전지주고 이게 지수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다 보니까 굉장히 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럼 전성 멘토님은 2차 전지 섹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실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주식 투자를 할 때 이제 하나의 관점이 있어. 어떤 관점이면은 이거를 내가 앞으로 써야 돼 말아야 돼 그런 관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파트를 살 때 이제 아파트를 고를 때 제 기준은 뭐냐면 거기서 일주일 동안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마트는 어때? 학교는 어때? 지하철은 어때? 그래서 모든 게 다 편리해. 이랬을 때 이제 아파트를 사는 게 제 원칙이거든요. 근데 주식도 이제 좀 비슷해요. 2차 전지 내가 써야 되는 건가 말아야 되는 건가라고 봤었을 적에는 쓰실 거세요? 궁금하네요. 계속 쓸 수밖에 없잖아요. 전기차 타세요?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 타시는구나. 네네. 쓰시겠네요. 네.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2차 전지는 뭐 휴대폰에도 쓰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2차 전지는 분명히 성장하는 섹터라는 게 맞죠. 근데 지금 이제 전기차 시장이 지금 뭐 피크아웃이 왔다 이제 그런 논란이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이제 그 보고서 같은 거라든가 그런 거 읽어봤을 때는 2차 전지의 그 섹터가 이제 피크라는 거는 그런 뺀 것 같아요. 에너지 저장장 있잖아요. ESS 그런 것들은 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앞으로도 ESS 시장도 커지지 않을까? 왜냐면은 그 에너지 한 축을 담당하는 게 또 뭐냐면은 이제 신재생 에너지니까 그런 에너지원들을 저장할 수 있는 것들은 ESS밖에 없기 때문에 2차 전지 시장은 이제 올라가겠죠. 올라가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올해 7, 8월 달까지 너무 급등을 했다는 거죠. 아. 급등을 했다가 지금 이제 60만 원대까지 떨어졌다가 에코프로 기준으로 이제 네. 70만 원대까지 왔는데 두 가지가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은 일단 3분기 실적이 좀 저조해. 네. 저조하다는 게 시장의 평가. 그래서 피크아웃 고려가 있는 거고 그러면은 이게 이제 확인이 되면은 내년 4분기하고 1분기 실적이 어떤가 그런 것들에 대한 좀 포커싱이 좀 확인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실적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악성 대기 매물이 돼버렸죠.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앞에 그 150만 원대 샀던 분들이 지금 많이 물려 있잖아요. 네. 마이너스 손실 50%가 돼 있는데 과연 그러면 이 종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앞에 물리신 분들이 에코프로의 성장성을 믿고 나는 절대로 죽었다 깨어나던 난 이거를 10년 동안 하고 3년 동안 안 팔 거야라고 그렇게 이제 투자 심리가 이렇게 확고하면은 전고점 뚫고 올라가는데 만약 투자 심리가 그때 확고하지 못하면은 전고점 맞고 뭐 내려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 투자 심리를 살아나게 할 수 있는 건 방법은 뭐냐면은 실적이에요. 이제 성장성에 대한 피크아웃 논란을 없애는. 그러니까 내년 1분기, 2분기 실적 부분들이 좀 좋게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근데 하나 요즘 또 약간 묻힌 뉴스인데 11월, 7월 달에 보면은 GM도 그렇고 뭐 벤츠도 그렇고 전기차 투자를 약간 일부 철회한다는 그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네네.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약간 투자 심리에서 좀 악화를 입지 않을까.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괜찮은데 단기적으로는 당장은 좀 힘들지 않을까.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강의를 했어요. 그냥 에코프로 괜찮은 것 같으니까 한 3년을 만약에 바라본다고 했었을 적에는 한 100번 정도 보내면서 하시면은 100번이요. 돈 생길 때마다 이렇게 집어넣고 계시면 아. 괜찮지 않을까. 뭐 네, 네. 뭐 적금이라 생각하고 네, 적금이라 담으시는 생각하시고, 거는 괜찮겠다라는 예. 전략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2차 전지주들은 전망은 좋습니다. 앞으로 뭐 3년, 10년 본다면 긍정적이겠다라는 말씀해 주셨지만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것과 또 실적이 아직까지 좀 부진하다라는 이슈 때문에 4분기도 올해 아닌 것 같아요. 내년 1분기, 2분기 체크를 좀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해 주셔서 네, 내년까지는 좀 일단은 확인하는 좀 돌다리가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2차 전지 가지고 계신 분들도 전략 필요하실 것 같은데 전석 멘토님 오늘 팍스 브런치의 첫 출연이시니까 앞으로 추가적인 전략 받아보고 싶다 하시면 계속해서 오픈 채팅방 입장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시장에서 또 강세 중에 하나가 지금 HBM 어제부터 좀 이어지는 상승세인 것 같습니다. 이 반도체가 뭐 파두, 한미 반도체 하면서 굉장히 실적 급락으로 인해서 주가들도 하락한 종목들이 많았었는데 지금 수요 기대감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특히 뭐 대형주 쪽에서 지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주도하에 오늘 지수도 오르고 있고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 계속 모아지고 있는데 오늘 첫 출연이시니까 이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두 종목 봤을 때 지금 엔비디아에서 또 새롭게 인공지능을 내놓으면서 수요가 높아지고 있잖아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국내 대표주 중에서 선택을 하신다면 우리 전석 멘토님은 어느 쪽을 좀 더 긍정적으로 보실까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제 대장주는 기술적으로 HBM 관련해서 기술적으로 앞서 나가는 건 이제 SK 하이닉스잖아요. 그러니까 네. 차트의 흐름도 보면은 삼성전자 대비 SK 하이닉스가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밸류에이션상 측면에서 봤었을 적에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좀 밸류에이션 상단에 좀 다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내년도 실적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좀 20배의 그 펄을 좀 적용해 보면은 한 14만 원 정도가 나오는데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가격이 13만 3천 원대거든요. 그러니까 네. 약간 밸류에이션 상단에 있다라는 거고 이제 삼성전자는 조금 SK하이닉스보다 좀 떨어지지만 그래도 내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봤을 때 목표가가 8만 4천 원 정도가 나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밸류에이션상 봤었을 적에는 좀 그래도 들어갈 수 있는 게 삼성전자가 아닌가 그래갖고 개인적으로는 좀 삼성전자를 선호를 하죠. 밸류에이션 측면으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요즘에는 또 가는 종목이 더 가기 때문에 그래서 SK 하이닉스의 지금 상승 추세가 지금 전고점 돌파한 모습이라서 얼마나 더 갈지 좀 궁금해지긴 하는데 그러면 SK 하이닉스 보유자들은 삼성전자로 갈아타시는 전략도 괜찮을까요? 그랬다가 이렇게 갈아타라고 했다가 또 SK 하이닉스 막 날아가고 삼성전자 뭐 내려가고 그러면은 뭐 근데 선택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떻게 HBM 관련해서는 지금 대장주가 SK 하이닉스니까 SK 하이닉스 성장을 믿고 들어간다든가.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밸류에이션도 좀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약간 밸류에이션 대비 저평가되는 그런 것들을 조금 선호하는 편이죠. 그렇다고 해서 삼성전자가 HBM3에 관련해 가지고 지금 제품을 만들 계획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SK 하이닉스 좀 늦다 뿐이죠. 그리고 또 이제
삼성 컨퍼런스 콜을 잠깐 이제 좀 이렇게 보면은 네. 고객사 요구에 따라서 HBM3 지금 만들고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HBM 성장이란 키워드를 HBM이란 성장의 키워드를 삼성전자도 갖고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대비 저평가되어 있고 그다음에 성장의 키워드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삼성전자가 조금 낫지 않나 그런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장에 대한 전망과 전략들 우리 전성 멘토님과 함께 들어보고 있는데요. 전성 멘토님이 그동안에 이 매집비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연구를 하시면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정말 많은 수익을 안겨드린 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매집비 프로그램이 어떤 건지 상당히 궁금해지는데요. 잠시 후에 저희가 자세히 알아보게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성 멘토님을 또 이 자리에 초청을 한 이유가 또 매집비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연구하고 개발을 하셔가지고 이걸로 우리가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비법이 있다고 해서 또 어렵게 모셨는데 네. 매집비 프로그램, 매집비라는 게 매집을 한 비율인가? 정확히 네. 뭔지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매집비 프로그램은 뭐냐면 제가 개발했는데 수십 년은 아니고 제가 그렇게 나이는 많지 않습니다. 네. 네. 수십 년은 아니고 한 10몇 년 했나? 예, 요거 제가 이제 가장 주식에서 여러 가지 이제 투자를 할 때 고려 섹터가 있는데 저는 돈이라고 생각해요. 돈이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메커니즘 쪽으로 봤었을 적에 개인 투자자가 이제 쉽게 개설할 수 있는 창구가 있고 그다음에 개인 투자자가 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증권사들 많거든요. 네. 그래서 특히 이제 그런 것들은 외국계 증권사들이 그런데 매집비 프로그램은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전체 증권사들을 모니터를 합니다. 모니터를 하고 그 중에서 매도 대비 매수가 많은 그런 증권사들을 취합을 합니다. 이렇게 네. 쫙 취합을 해가지고 그러면은 매도가 많은 증권사, 그다음에 매수가 많은 증권사를 비교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매도가 100만 주인데 매수가 만약에 130만 주다 그러면은 그건 이제 비율로 하는 게 매집비죠. 그래서 그렇죠. 전반적으로 전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증권사를 다 모니터를 합니다. 전체 증권사를 모니터해서 예를 들어서 뭐 매도는 80만 주가 나왔는데 매수는 뭐 100만 주가 나왔던 것들 그렇게 한 20%, 30% 많이 매수한 것들을 집계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매집비를 구하고 또 그 안에는 이제 그걸 이제 빅머니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네. 또 하나 뭐가 있냐면은 정말 가끔가다 돌려보면 희한한 게 있는데 매수는 100만 주인데 매도가 제로인 게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런 것들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보면은 뭐 매도는 100만 주인데 매수는 뭐 10만 주, 20만 주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거 있거든요. 네. 그건 이제 그야말로 세력이죠. 그건 이제 스마트 머니라고 하는데 제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잡아내는 프로그램이 이제 매집비 프로그램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 뭐 전문가님들이 흔히 말씀하시기로 차트상으로 이제 뭐 매집이 돼 있는 구간이다 이런 예.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예. 그거를 프로그램에 돌려보면 실질적으로 매도 대비 매수가 얼마나 그렇죠.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할 예. 수 있는 예, 프로그램이다. 맞습니다. 네, 예.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네요. 그러면은 이거를 우리가 좀 활용을 해보면 수익을 챙겨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네네. 이걸 활용해서 진짜로 주가가 상승을 했거나 수익이 낮거나 했었던 사례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그런 것들은 이제 무수히 많은데 뭐 그 전에 제가 뭐 그 PT 자료 중에 띄워주시면은 뭐 네. 요 근래 이제 삼성전자도 이제 그랬었고 그다음에 뭐 포스코 DX라든가 지금 보시면은 이제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보면은 지금 작년 9월 달서부터 작년 9월 달서부터 바닥을 찍고 이제 1월 달서부터 봤었을 적에 삼성전자 매집비가 300%가 넘어갔었거든요. 거의.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삼성전자는 쭉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죠. 이제. 그다음에 뭐 포스코 DX라든가 뭐 에코프로라든가 뭐 그런 종목들도 보면은 올라가기 전에 거래량이 실렸던 종목들 있잖아요. 네네. 올라가기 전에 거래량이 실렸던 종목들을 매집비를 딱 구해 보면은 높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실리고 그 거래량 안에 매집비가 높게 나온 것들은 그만큼 신뢰도가 높겠죠. 이거 숫자로 보여주는 거니까. 네네. 그러니까 저기 나와서 매집비가 높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일반 개인들은 저기 뭡니까 개설할 수 없는 그런 특별한 창구, 특수 창구에 매수가 들어왔다는 거 보면은 그건 개인의 돈은 아니거든요.
기가 투자자라든가 세력의 돈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잡아주는 프로그램이 매집비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포스코 DX나 뭐 삼성전자 차트를 보시면요. 아래에 지금 표의 오른쪽에 보시면 매집비 해놓고 삼성전자는 478% 그리고 네. 포스코 DX는 942% 예. 이렇게 적혀 있어요, 지금. 예. 그래서 이게 매집비를 산출해서 나왔는데 맞습니다. 예. 이게 몇 퍼센트가 넘어가야 높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한 130% 이상은 돼야 이제 좀 관심이 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100%가 기준이고. 100%는 매수 매도가 똑같은 거고, 네네. 130%는 매도 대비 매수가 30%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파워의 힘이, 그러니까 매수 힘이 크기가 매도 대비 30%가 더 많다는 걸 좋아하죠. 그래서 네. 100을 기준으로서 내려오면은 고개가 깨웠다. 그거는 매도가 더 많은 거예요. 그렇지, 매도가 더 많은 거죠. 그럼 매수가 많은 종목을 우리가 잡아야 되니까 매집비가 높은 종목을 구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 지금 그러면 저점일 때 이 종목들을 포착을 하셔서 매집비 네. 프로그램을 돌려보시고 그렇죠. 우리가 수익률을 좀 챙겨갈 수 있게끔. 네. 네. 그러니까 차트가 이제 뭐 거래량 실린 부분도 매집비도 돌려보고 그다음에 이제 거래가 안 실렸는데 이제 저점을 높이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 구간도 구해보고서 몇 가지 이제 구간이 있는데 그런 구간들을 제가 이제 매집비를 구해서 높게 나온 것들은 이제 우리 단톡방에다가 제가 뿌리죠. 네. 그래서 좀 매집비 숫자도 보고 실적도 좀 보고 하시라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포착이 되거나 주가가 바닥에 있는 종목일 때 우리가 매집비를 구해서 주가의 상승이나 또 수익률을 챙겨볼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 매집비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 잠시 후에 우리가 매집비를 통해서 진짜 수익을 챙겨볼 수 있는 종목을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 상황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10시 30분 구간의 시장 상황 장은혜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캐스터 장은혜입니다. 요즘 사실 미 증시가 아무리 올라도 우리 증시가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이 다분했는데요. 오늘은 완벽한 정말 환상의 커플링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시각 수급 상황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눈에 돋보입니다. 특히 기관 같은 경우에는요. 어제 6천억 원 넘게 순매수 우위를 보여줬는데 오늘 역시도 장 초반임에도 불구하고 사자세 4,700억 원 넘게 담아주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담고 있는 종목은 삼성전자입니다. 코스닥 시장 한번 살펴보시면요. 외국인만이 팔자세 보이고 있는 반면 개인과 기관은 사자세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기관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팔자세를 유지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매수 전환한 모습입니다. 사실 지금 상승 종목이 2,000개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세 테마도 정말 많았는데요. 그 중에서도 강하게 빨간불 켜내고 있는 강세 테마 3가지 들고 왔습니다. 먼저 HBM 그리고 2차 전지 태양광 이렇게 들고 왔는데 이 3가지 테마를 가장 관통할 수 있는 것은 일단 CPI 지수가 생각보다도 잘 나와서 긴축 종료되는 거 아닌가라는 기대감, 그리고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 바이든 대통령이 디커플링하지 않겠다라는 말까지 내놓으면서 정상회담 성공적으로 끝나는 거 아니야? 라는 기대감이 또 반영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미중 정상회담에서 반도체 규제가 완화되는 게 아니냐라는 기대감까지 함께 실리면서 오늘 HBM 관련주들 강세 테마 이어갔습니다. 특히 HBM, 이 엔비디아와 정말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엔비디엠에서 이 H200이라는 새로운 칩을 내놨는데 이게 기존의 것보다도 출력 속도가 2배 이상 빠르다고 합니다. 엔비디아 이 때문에 연속 상승 랠리 무려 10일 동안 내고 있고 신고가를 형성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적으로는요. 국내적으로는요. 또 삼성에서 어제 생성형 AI 가우스가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호재들에 힘입어서 HBM 오늘 강세 테마로 이름 올렸습니다. 두 번째는 2차 전지입니다. 사실 이 2차 전지 그리고 태양광 모두 다 바이든 정부가 밀고 있는 친환경 사업과 연관이 되어 있죠. 이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테슬라 그리고 리비안, 루시드가 모두 어제에 이어서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국내적으로는요. 현대차가 29년 만에 국내에서 첫 삽을 뜨게 됐습니다. 공장을 설립했는데 이게 전기차 전용 공장이었던 거죠.
그리고 SK온과도 삼성 SDI가 포함되어 있는 배터리 얼라이언스에서 이런 얘기를 내놨습니다. 사용이 끝난 배터리 폐기하기는 아깝다. 성능이 저하된 것일 뿐이다. 라는 말을 내놓으면서 중고거래 시장을 활성화시키자라면서 정부의 안을 제출했습니다. 이것이 또 2차 전지의 호재로 작용을 했죠. 그리고 어제 장중에 2차 전지의 호재로 작용했던 것 중 하나가 윤 대통령이 개선 방안을 만들 때까지는 공매도 전면 금지 계속해서 이어가겠다라는 뉘앙스를 풍기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 공매도 전면 금지에 가장 강하게 민감하게 반응했던 게 2차 전지였기 때문에 이건 역시도 오늘 호재로 또 작용을 했습니다. 마지막 태양광 에너지 같은 경우에도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친환경 사업 분야 중 하나죠. 간밤 미증시에서 20%대 넘게 퍼스트솔라라든지 썬파워라든지 모두 다 급등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 우리장에도 그대로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 하락하고 있는 테마도 있습니다. 빈과와 라면인데요. 금리가 인상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커지면 기술주나 성장주가 급등을 하게 되고 반면에 이런 경기 방어주는 하락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락 테마로 자리를 잡은 모습입니다. 이렇게 테마 알아봤으니까요. 더 디테일하게 실시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위로 자리를 올린 STX입니다. 요즘 계속해서 고공행진하고 있는데요. 이 STX는 니켈 그리고 리튬 광산을 보유하거나 개발 중인 업체입니다. 오늘도 13%대 넘게 올라가고 있네요. 캡스톤 파트너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장한 기업입니다. 때문에 지금 123% 급등세 나오고 있는데 벤처기업입니다. 벤처기업에 투자를 하는 VC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컨택 같은 경우에도 8.79%대 올라가고 있고요. 에이징랜드 역시도 25%대 지금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상장 3일차입니다. 에이징랜드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관련주 중에서도 TSMC 관련주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삼성전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1.55%대 올라가면서 7만 전자를 넘어서 지금 7만 2천 전자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이 스페타시스 역시도 HBM이 올라갈 때 꼭 따라가는 종목 중 하나이죠. AMD 코리아 7.86% 그리고 서현이화 17.27% 올라가면서 퓨레셀 역시도 1%대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시간 트렌드 검색어 알아봤고요. 그럼 더 디테일하게 앞서 살펴본 강세 테마 중에서도 매집되고 있는 종목 어떤 것이 있는지 멘토님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시장이 속 시원하게 웃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전성 멘토님 모시고 매집비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오늘 강세 테마 보니까 HBM, 2차 전지, 그다음에 태양광까지 좀 제일 강한 테마로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앞에서도 2차 전지와 반도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매집비 프로그램을 통해서 좀 잡아볼 수 있는 종목, 앞으로 매집비가 높아서 수익을 낼 것으로 기대가 되는 종목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2차 전지 테마에서 좀 먼저 찾아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일단은 지금 이 시간에 저한테 주어진 게 몇 분 정도가 되나요? 한 15분 정도, 15분 정도 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좀 빠르게 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좀 2차 전지가 이제 강세 테마로 해가지고 한번 매집비를 좀 돌려봤습니다. 네. 돌려봤는데 일단 LNF부터 좀 보려고 하는데요. LNF 보면은 지금 이제 매집비를 보면은 매집비가 현재 지금 몇 프로가 나오냐면 110%가 나옵니다. 여기 좀 나올려면 LNF요? 네, 110%니까 네. 높지가 않죠. 그러니까 지금 왜 LNF가 왜 이렇게 그러니까 요 공매도 금지하고 나서 2020가 한번 꽉 뛰었잖아요. 네. 뛰었는데 그래서 이제 매집비를 제가 구해본 시간이 언제냐면은 기간이 여기 이제 바닥서부터 공매도 금지하고 나서 오늘까지 현재까지 매집비를 구해봤는데 한 110%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적게 나왔을까 그러면은 다른 종목 한 번 더 구해봤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잠깐 궁금한 게 그러면 그 매집비를 구하는 일자가 굉장히 좀 중요할 일자 수도 같은 있을 경우는 것 뭐냐면 같은데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거래량이 실린 구간들 첫 번째 중요 시간은 거래량이 실린 구간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점을 높인 시간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대량 거래가 터졌을 때 대량 거래가 터졌을 적에 여기 지금 빅머니라든가 아니면 스마트머니가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그걸 제가 체크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LNF는 공매도 금지 이슈가 나왔을 때 측정을 해봤다. 측정해봤다. 이거 대량 거래가 터졌잖아요. 그래서 네, 여기를 한번 구해봤다는 거죠. 그랬더니면 110%가 나왔고 에코프로도 한번 구해봤습니다. 에코프로도 구해봤더니 에코프로는 궁금하네요. 똑같이 그 11월 1일서부터 제가 좀 구해봤는데 49%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은 너무
낮게 매도가 나왔죠. 더 높고 매수는 예. 적은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건 매집비를 통해서 이제 분석을 해보면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뭐냐면 쇼 커버링 물량이 이렇게 들어온 것 같지는 않다. 아. 예, 그렇게 이제 결론이 났고. 안 그래도 기사도 봤어요. 예. 생각보다 쇼커버링 예. 잔량이 있지 않다라고. 네. 그리고 코스닥에서 이제 공매도 현황 탑 50을 보잖아요. 네. 1, 2위가 LNF랑 에코프로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일단은 2차 전지 쪽에서는 이제 매집비를 봤을 때 커다랗게 이제 들어오지가 않는 돈이 들어오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아까 그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3분기 실적이 좀 저조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좀 투심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이제 4분기를 전에 내년 1, 2분기도 봐야 되는데 여기 에코프로도 한번 볼게요. 에코프로를 좀 보면은 에코프로도 지금 높지가 않은데 이제 월봉을 좀 보면서 말씀드리면은 네. 그러니까 153만 원서부터 시작해갖고 현재급 76만 원인데 그러면은 저 꼭대기에서 물리신 분들이랑 늘 이제 안심시킬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은 성장에 대한 것들이잖아요. 성장에 대한 것들이 계속 이제 언급이 되고 시장 투자자 참여자들에게 확신을 줘야 좀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MSCI 편입지수 네. 지수이셔가지고 오늘 이제 포스코 금양도, DS랑 금양. 네. 금양도 좀 돌려봤습니다. 이제 금양도 보면은 차트랑 같이 매집비랑 보면은 금양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2차 전지주랑 이제 묶여 있는 것들은 매집비가 그렇게 크게 높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55% 정도가 나왔고 좀 저조한 성적이 생각보다 많네요. 오늘 예. 주가 상승을 생각해 봐도 좀 우리가 낮습니다. 앞으로 좀 기대하기에는 무리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실제로 이제 그 MSCI 지수에 편입이 되면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잖아요. 네. 근데 그 패시브 자금이 이미 이제 금양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들어와서 수급적으로 이렇게 크게 개선을 하거나 뭐 그런 효과는 없다고 봅니다. 네네. 그런 거 보고 이제 또 하나 뭐 포스코 DX 한번 볼까요? 포스코 DX는 조금 달라요. 197%가 나와요. 그러니까 포스코 DX는 197% 예. 매집비가. 예, 금양이랑 똑같이 네. MSCI 편입 지수로 되는데 그 차이는 뭐냐면은 이게 하는 업종에서 좀 갈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MSCI 편입 지수를 했었을 적에 2차 전지주가 아무래도 지금 피크아웃 이슈가 있으니까 그걸 선반영해가지고 지금 공매도 세력도 있고 그래서 조금 힘들고 포스코 DX 같은 경우는 좀 하는 사업이 조금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포스코 DX는 좀 다른 모습을 좀 보이고 있지 않나. 그래서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는 이제 5G 뭐 이음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공장 내에 스마트 팩토리를 만들어가는 그런 거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 사업이 좀 다르고 또 성장성도 부각이 됐기 때문에 포스코 DX는 그래도 조금 차트가 좋지 않나. 그러니까 네. 차트가 좋은 정보랑 매집비랑 똑같죠. 왜냐면은 조금 전에 봤을 때 금양을 봤었을 적에는 아까 금양을 봤을 때 55% 나왔잖아요. 네. 하락 추세죠. 이렇게 하락 그렇죠, 추세. 반등 그렇죠. 나오는 네네네. 모습을 보이고 있고 LNF도 마찬가지입니다. LNF도 계속해서 하락 추세죠. 네. 그다음에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반등을 찍고 이제 모습을 보고 있는데 추세가 강한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는 MSCI 편입 지수 이슈도 있고 매집비도 있기 때문에 굳이 만약에 단타 개념으로 만약에 했을 때는 그래도 지금 당장에 매수세가 있고 센 종목은 포스코 DX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2차 전지 안에서는 포스코 DX가 지금 매집비가 197%라서 가장 높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었고 같은 2차 전지 섹터 안에서라도 네, 갈리죠. 그러면은 이슈도 체크를 해야 되는 거고 또 앞으로의 전망들을 뭐 재료들을 확인을 하면서 가져가야 되고 포스코 DX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좀 공부를 하고 있어야 되긴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얼마나 많은 돈이 여기에 쏠리고 있는가 그렇죠. 그거를 우리가 매집비로 좀 확인해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그러면 그냥 외국인들의 수급이나 뭐 차트를 보고 판단하는 것과 이 매집비를 돌리는 것에 뭐 극명한 차이가 있는 건가요? 차이죠. 근본적인 차이가 있죠.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되게 좋은 질문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수급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이 샀다 팔았다잖아요. 네. 근데 이제 매집비는 뭐냐면 그 안에서도 더 디테일하게 과연 특정 창구,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창구에서 얼마만큼 들어왔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 창구? 그 창구가 뭐죠? 예를 들어서 외국계 증권사 같은 경우라든가 그리고 저 기관 투자, 그러니까 개인 투자들이 키움이나 뭐 NH 농협이라든가 뭐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들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네네네. 뭐 메릴린치라든가 메커스라든가 시티은행이라든가 이런 데는 개인들이 개설을 못 하잖아요. 우리가 말 그대로 세력이라고 그렇죠, 부르는 정말 그런 기업들. 그런 증권사 창구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들을 잡아주는 거기 때문에 그냥 수급에서 주는 정보를 좀 더 디테일하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수급이 들어왔는데도 매집비가 보면은 낮은 종목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신뢰도를 높이려면은 수급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3대 주체가 필요해요. 수급이 들어오고, 거래량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매집비가 높은 종목들 있잖아요. 네네. 요걸 세 개를 크로스 체크를 해가지고 했을 때 더 신뢰도가 높죠. 그래서 제가
특히 이제 반도체 분야, 반도체 쪽에서는 이런 종목들을 찾고 노력을 하고 이제 매집비를 돌리고 이제 단톡방에다가 계속 이제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저께인가 이제 TLB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실적 발표가 나쁘게 나왔는데 오히려 그 전에 보면은 다시 올라왔거든요, 10%. 네. 그 전에 보면 매집비도 그것도 한 130%가 넘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어차피 저는 이제 반도체하고 2차전지가 이제 시장의 큰 축이기 때문에 네. 내년을 바라봤을 때는 일단은 반도체에서부터 지금 이제 좀 매집비를 돌려보고 실적이 좋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돌려보면서 그러니까 거래량, 수급, 그다음에 매집비 요거 3개, 3일체가 되는 것들을 지금 단톡방에다가 올리고 있죠. 아, 네. 그래서 지금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여러분들이 이런 정보들 좀 받아보실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매집비 프로그램을 저희가 통해서 어떤 종목들이 상승할지도 유출을 해드리지만 수급과 거래량까지 동반으로 좀 체크할 수 있게끔 계속해서 우리 전성 멘토님이 여러분들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첫 방송이신데 뭐 유튜브로도 채팅창에 지금 대표님 첫 출연 응원해요 막 이렇게 보내주시는 분들이 있으신 그래요? 걸로 봐서 이미 많은 분들이 좀 팔로우하고 계신 분이시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매집비 프로그램 사용하셔서 수익을 내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지금 2차 전지는 197%가 좀 가장 높은 걸로 보여지는데 네. 오늘 HBM 관련주들도 상당히 지금 강세 테마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HBM 관련주는 어떨까요? 몇 개 한번 제가 좀 네. 돌려봤습니다. 돌려봤는데 이제 한미반도체가 되게 재밌게 나왔어요. 한미반도체요. 8,402%가 나왔거든요. 네? 8,402%. 아, 몇 천 %도 넘어가는 거군요. 예, 전 솔직히 좀 처음 봤어요. 이렇게. 근데 한미반도체는 얼마 전에 이 3분기 예. 실적이 좀 예. 부진하다라는 이슈 예. 때문에 뭐 주가가 10% 넘게 급락이 나오기도 했는데 예. 실적이 좀 부진해도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네요. 결론은 이제 그 성장성을 바라보고 이제 계속 매집을 한다는 거죠. 어. 계속 매집하는. 이제 제가 그 단톡방에다가 네. 한미반도체가 이제 그 장 외에 이제 실적 나오고 하한가 갔었을 적에 제가 깜빡이고 이제 말씀 안 드린 게 있다. 그러니까 한미반도체는 약간 밸류에이션 상단에 있기 때문에 네. 조금 부담된다. 네, 조심할 네. 필요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 다음 날에 이게 어제 오늘 이제 빨간불로 지금 급하게 이제 전환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게 왜 이유가 뭘까 생각해봤는데 매집비가 8,000% 나왔잖아요. 근데 요거 보면은 한미반도체 대표가 저 실적 발표과 동시에 우리 회사 문제 없다. 맞아요. 장래 또 추가로 좀 매수를 했거든요. 그런 적극적인 시그널이 또 이제 시장 참여자들, 특히 이제 기관 투자자들한테 좀 빅머니 세력들한테 좀 어필이 된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매집비가 이제 굉장히 좀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렇게 나오면 지금 적극적으로 완전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봐야 되는 예, 거 저는 아닌가요? 이제 전저점 잡고 매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 이 종목은. 전저점을 잡고. 전저점을 잡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은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11월 1일이 저점이거든요. 네. 11월 1월이 저점인데 우리 그때 매집비를 돌린 건가요? 그때부터? 계속 제 추적해 왔어요. 그래서 매집비는 어. 계속 추적해 왔었는데 네네. 600%가 넘게 나왔거든요. 어. 그래서 이제 단톡방에도 제가 이제 올렸어요. 매집비 600% 나온다. 하지만 밸류에이션 상단에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하자 그랬는데 네. 실적 발표가 내고 나서 오히려 이제 악재가 해소된 느낌이에요.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실적 발표가. 그러니까 HB의 한미반도체 실적이 수주가 실질적으로는 지금까지는 안 나서 한미반도체 실적은 내년 거야. 3분기 실적은 안 좋을 거야라고 그런 것들은 이미 알고 있었는데 발표가 되고 나서 어허. 오히려 그런 악재 부분이 해소가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네. 그런 것들이 좀 매집비로 나타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지금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여기 52,000원 손절선 잡고 아니면은 그 위에 저점이죠. 56,900원, 네. 56,500원 정도가 되겠네요. 거기 손절선 잡고 좀 들어가도 된다고 생각해야 되고 만약에 물렸다라고 했었을 경우에는 기다렸다가 좀 물타기 해도 좀 괜찮지 않을까. 왜냐하면 한미반도체가 이게 매집비만 보면 안 되고 이 업체가 하는 일을 봐야 되거든요. 네네. HBM 대장주잖아요. 네네. 저기 본딩 장비의 그 HBM 본딩 장비의 핵심적인 장비이기 때문에 여기가 거의 독점적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독점적인 회사 있잖아요. 네. 그냥 기업적 해자가 있는 회사라고 할까요? 그런 회사들은 뭐 조금 물렸다고 해서 좀 좌절하지 마시고 기회를 와서 추가 매수를 하는 게 저는 좀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은 밸류에이션 부분에서는 상단이지만 여기서 또 이제 갑자기 슈팅하고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일부 네. 금액을 좀 매수를 55,000원, 500원 아니면 51,000원대 손절선 잡고 이 종목은 조금 매집비로 봤을 때 들어가도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아, 사실 제가 한미반도체 지금 한 주 가지고 있거든요. 아, 그러세요? 딱 한 주 있는데 아, 이게 지금 62,000원 정도에 매수를 해서 너무 고점에서 매수한 것 같다고 62,000 생각이 원이요? 네. 네. 지난주에 제가 매수를 하자마자 실적 발표 때문에 급락하더라고요. 예. 근데 매도 안 했어요. 예. 왜냐하면 워낙 HBM 수요가 높아진다 네, 이런 얘기들이 있으니까 일단 한번 믿어보자 해서 지금 딱 보합입니다. 제가. 근데 전성 멘토님 믿고 더 사?
저 사세요. 지금 더 추가 매수를 해도 될런지 궁금한데 일단은 8,000%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네. 수치가 나왔으니까. 저 솔직히 처음 봤어요, 이런 숫자를. 아, 그런가요? 우리 다음 주에 한번 저희 또 원망을 들으실지. 다음 주에, 또 다음 주에 기도하고 오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정말 제가 감사 인사를 드려야 될지 그 부분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네요. 한미 반도체까지 살펴봤고 우리가 또 아까 전에 앞에 시장 얘기하면서 또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는 어떨까요? 네. 이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정말 이 대형주들도 좀 굳건하게 움직여주고 있어서 예. 두 종목도 한번 점검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삼성전자부터 좀 보도록 할 텐데 삼성전자 매집비를 좀 보면은 제가 이제 삼성전자 매집비를 구한 기간이 언제냐면은 화면에 보시면 9월 1일입니다. 9월 1일이 뭐냐면은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다가 HBM3 납품할 겁니다라고 이제 뉴스 기사가 나왔거든요. 네. 그러면서 진짜 납품 후에 이제 시장에서 퀘스천 마크가 붙어가고 주가가 빠졌거든요. 이후 이제 컨퍼런스 콜하고 실적 발표하고 컨퍼런스 콜하고 지금 삼성전자 주가의 모습을 보면은 여기 6만 6천 대를 지지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9월 1일서부터 현재까지 매집비를 구하면 154%입니다. 네, 굉장히 이제 높은 수치죠. 그래서 네. 지금 삼성전자도 보면은 수급이라든가 아니면은 또 기관 투자도 열심히 사고 있더라고요. 이제 다 확인이 됐나 봐요. 이제 자기네들 봤을 때는 미리미리 좀 사주지. 아무튼 지금 확인해서 수급적인 측면도 괜찮고 매집비도 9월 1일서부터 괜찮고 그래서 네. 삼성전자는 전고점을 뚫고 그러니까 73,600원 전고점을 뚫고 밸류에이션상 계산은 84,000원인데 84,000원까지는 좀 무난하게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8,000% 보다가 154% 보니까 그렇게까지 높은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일단 높은 130% 넘으면 네. 긍정적이다라고 네. 보신다는 네. 거죠. 네. 8,000%를 한미반도체 8,000% 보니까 누가 올인 몰빵한 거 같네요. 이거 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어쨌든 네. 지금 경계감이나 추가적인 네. 전략은 계속해서 오픈 채팅만 들어와 주시고 네. 매집비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잡혔다라는 거 정도만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네. 삼성전자도 154%니까 어쨌든 매수가 더 많은 지금 매집이 되어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SK 하이닉스는 어떤가요? SK 하이닉스도 조금 매집비를 이제 돌려봤는데 네. 매집비가 167% 나왔어요. 167%요? 네. 조금 더 높네요. 네, 조금 더 높은데 근데 이제 어. SK 하이닉스의 매집비를 이제 구해본 구간은 10월 4일 요 구간이죠. 이제 네. 저점 찍고 이제 올라가는 이제 다중바닥 찍고 몇 바닥입니까? 5중바닥 찍고 올라가는 시점부터 이제 매집비를 구해봤거든요. 근데 이제 잠깐 이제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랑 조금 다른 게 뭐냐면은 지금 이제 SK 하이닉스 보유자분들은 이 방송 안 보셨으면 좋겠는데 이제 밸류에이션 대비 상당이라고 그래가지고 네네. 아까 전에 얘기하셨잖아요. 일단 삼성전자 같은 거 보면은 그러니까 SK 하이닉스 보면 지금 상승 음봉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지금 캔들의 모양이 음봉이에요. 음봉. 그러니까 어제 종가 대비 올라갔다가 음봉으로 빠지고 네네. 어제 종가 대비 올라갔다가 음봉으로 빠지고 이거 상승 음봉이라고 하는데 약간 이게 단기 고점에서 주로 나오는 그런 패턴이 이제 상승 음봉이거든요. 그래서 밸류에이션 대비 좀 상당한 게 조금 부담을 느끼는 게 아닌가. 그리고 실제로 좀 수급도 보면은 최근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수급을 보면은 삼성전자보다 SK하이닉스가 조금 떨어져요. 수급의 질이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삼성전자를 한 번 더 보여드리면 삼성전자는 오늘 SK하이닉스는 좀 다른 모습을 좀 보이고 있죠. 네네. 양봉이네요. 예, 네. 양봉이고 좀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러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CPI가 어느 정도 좀 가능성, 이제 금리 동결에 대한 것들은 좀 확신을 심어줬잖아요. 그런다고 봤을 적에는 외국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이제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삼성전자를 매수하는 게 지수를 이제 끌어내리면 지수를 올리면서 환율을 끌어내리고 그러면서 님드 보고 뽕도 따고 시세 차익도 얻고 환 차익도 얻을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좀 앞으로 좀 외국인이 매수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네, 이렇게 매집비 프로그램을 통해서 앞으로가 기대되는 종목들 좀 살펴봤는데 근데 사실 오늘 좀 특징주라고 볼 수 있는 종목들을 살펴봤는데 우리가 과연 정말 수익을 챙겨갈 만한 종목이 또 따로 있을 것인지 궁금해서 있죠. 네, 네. 어떤 걸까요? 제가 지금 내년을 대비해갖고 반도체 관련 중에서 저기면 쭉 밸류체인을 정리를 하고 이제 실적 대비 저평가된 종목들을 발굴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 실적 대비 저평가인데 매집비가 높게 나온 종목들을 계속 이제 단톡방에다가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뭐 단톡방에 들어와서 좀 이번 기회에 좀 HBM 관련해서 수혜도 좀 보시고 네. 예?
수익도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매집비가 좋은 종목 그리고 실적까지 기반이 된 종목을 계속해서 오픈 채팅방 안에서 소개해 주실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개미대학 전성 멘토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화면 하단에 QR코드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스캔하셔서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길 바랍니다. 방송 끝나기 전에 들어오셔야 종목 받아보실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이 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